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어서 3단계 22강입니다. 22강은 문제 해결 능력 9번째 강의로서 문제 처리 능력 2번째. 우리 문제 처리 능력은 이제 자원 관리 내용을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비용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인적 관리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A, B, C, D 5명 있는데, 이 면접 평가표와 최종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A, B, C, D가 여기서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순발력, 표현력을 시험을 봤는데, 그때 순위가 이렇게 1, 2, 3, 4, 5위가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점수에 따른 순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면접 평가에서 당연히 총점이 높으면 바로 등수가 높겠지만, 이 편은 좀 이상한 것이, 자, A도 5점이 3개, 4점이 2개, B도 5점이 3개, 4점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5점이 3개, 4점이 2개이기 때문에 총점 똑같아. 근데도 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갈렸다는 것은 가중치가 틀리다는 거. 가중치라는 의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력이 9점 만점, 10점 만점, 8점 만점 이러면 똑같은 이게 5점, 4점을 맞았더라도, 똑같은 5점을 맞았더라도 이 가중치가 높은 이런 식의 5점이 더 큰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걸 모두 고려해서 이 등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바로 어떤 이해력, 논리력, 바로 창의력, 순발력, 표현력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가중치가 높았길래 이런 순위가 발생했는가, 그걸 따지라는 거죠. 자, 보다시피 이런 식의 어떤 가중치에 관한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가 인적 자원 관리로 봤는데, 이것은 면접 평가표라는 의미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봤지만, 사실 이건 가중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중치. 이 가중치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봤던 자료 해석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서 이제 5점 맞은, 각각의 사람이 5점 맞은 그런 식의 영역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B는 이해력, 창의력, 순발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두는데, 자, 이 표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풀어볼까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해요. 자, 지금 A가 3등이고 B가 1등이죠. 그러니까 B가 1등인데 이게 어떤 영역에서 1등을 받은지 여기다 표시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낸 방법인데, 이런 얘기죠. B는 이해력과 창의력과 순발력에서 바로 1등을 해서 이렇게 1등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력과 창의력과 순발력이 B가 1등을 가졌을 때 이 세 영역이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세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가중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드시 다 높다 아닙니다. 두 개 높은데 하나 낮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위, 2죠. 자, 2위는 요 BB, 요게 5가 이렇게 세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력, 자, 2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요게 B가 2 있기 때문에 이 등수까지 여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 2가 들어갔어요. 다음에 이제 A는 이렇게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이죠.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겁니다. 3등이니까. A가 3등이니까 이렇게 3, 3, 3.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풀이할 건가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제가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4위죠. D는 요거기 때문에 요게 D는 여기가 4위, 이렇게 4위, 3개, 창의력, 순발력, 표현력. 그리고 C가 마지막 요거 3개, 이것이 5, 여기가 5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힘을 발휘하냐면, 전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B와 이제 2를 비교했을 때, 요 두 개가 일치하죠. 두 개가 일치하는데, 1등과 2등에서 창의력과 순발력이 일치한데, 얘는 이해력이 1등이고 얘는 논리력이 1등이잖아. 그 말은 똑같이 창의력과 순발력은 똑같이 5점을 받은 겁니다. 요 1점을 받고 2점을 받은 게 아니라 등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력이 논리력보다 그지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똑같이 5점을 받은 점수가 5점을 받은 영역이, 얘는 1등은 이해력, 그리고 2가 2등인데 이것이 논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먼저, 역시 이해력이 이제 논리력보다 높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건데, 계속해 나가는 그 자체가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 A와 2를 비교한다면 여기
3, 3이 나오고 3이 나오는데 여기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2고 3이니까 그것은 순발력이 편력보다 가중치가 높을 거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5개의 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해보니까 순위가 정해져.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생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 순위가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많이 걸리는 걸 우리가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죠. 실제로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런 식으로 1, 2, 3, 4 이 전체로 이런 식의 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1, 2, 3, 4, 5 각각 보기를 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논리력이 이해력보다 가중치가 높다. 이것은 이제 논리력과 이해력이 어떤 게 가중치를 높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논리력과 이해력이 갈리면서 나머지 똑같은 것들, 잠시 보면 제가 그걸 보건데 그지?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B와 E입니다. B와 E. B와 E를 보면 여기서 바로 창의력과 순발력은 똑같고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이해력과 어떤 논리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이걸 구한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처음부터 구한 거고 이것은 이제 보기에 맞춰서 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이해력이 논리력보다 나머지는 똑같고 요것은 1등이고 2등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논리력보다 가중치가 높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거죠. 우선 논리력이 이해력보다 가중치가 높다 했으니까 이게 틀려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 자,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2번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논리력과 순발력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력과 순발력이 갈리고 아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해력과 논리력처럼 갈리고 나머지 똑같은 걸 찾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갈렸으니까 순발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A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A와 요 D가 있죠. D. A와 D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여기 창의력과 표현력은 똑같잖아. 똑같으면서 여기서 A는 요 논리력이 3등이고 얘는 순발력 때문에 4등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똑같다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5점을 맞은 거라면 자, A가 등수가 높기 때문에 D보다 자, 논리력이 순발력보다 높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논리력이 순발력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력이 순발력보다 낮다니까 틀렸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지 뭐 쉽지는 않은데 그런대로 그렇게 찾아내야지 아니면 이 모든 거를 모두 5가지를 다 찾기 위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5가지도 알려지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볼래요? 다음 이제 3번 보면 순발력이 표현력보다 가중치가 낮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나오면 항상 요거 A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표현력이 비어있는 이런 것과 비교해야죠. 표현력이 비어있는 것은 이제 여기 비어있고 바로 B가 비어있는데 자, 요거 비어있는 거 요걸 이용하면 요거랑 순발력과 요 표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요 논리력과 창의력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A와 E를 이용하는 거. A와 E를 이용했을 때 A보다 E가 순위가 높죠. 그 말은 여기서 말은 이 순발력과 결국 표현력 대결인데 순발력이 이것이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5점을 받았더라도 E는 순발력을 5점 받았고 A는 표현력을 5점 받았는데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므로 E가 A보다 등수가 높다는 것은 이 순발력의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결정된 것이 이 순발력이 이것이 표현력보다 가중치가 높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순발력이 표현보다 가중치가 낮다. 이게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순발력이 이해력보다 가중치가 높다. 아까 이해력이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이 논리, 순발, 표현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3단 문법에 따른 이해력이 가장 높고 표현력이 가장 낮췄죠. 자, 보세요. 하다 보니까 이해력, 논리력, 순발력, 표현력이 낮잖아요. 이것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여태까지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3단 문법으로 이것도 그지 틀려 있다는 겁니다. 순발력이 그러니까 이해력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창의력이 안 나오는데 창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을 보면 이제 이
창의력과 논리력이 비어 있는 거 읽어보면 이제 이걸 비교하죠. 그래서 비교한다면 저 이제 CD를 비교한다면 자 보다시피 여기 논리력은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55 여기 4등 4등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창의력이 똑같은 나머지 순발력과 편향은 똑같은데 D는 창의력 때문에 4등 됐고 그리고 C는 논리력 때문에 5등 됐으니까 창의력이 논리력보다 바로 가중치가 높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창의력이 논리력보다 가중치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5번이 맞게 됩니다. 창의력이 논리력보다 가중치가 높다. 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가중치를 갖고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실제로 문제에서 어려운 난이도로 나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난이도는 시간 내에 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필요합니다. 훈련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훈련을 좀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대학교 입학본부에서는 이제 신입생 최종 면접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 최종 면접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최종 면접 전형 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과 보험 가점에 합을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평균이 나오죠. 거기다 플러스 보험 가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점까지 더한 다음에 평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 가점이 이제 굉장히 큰 점수가 되어주는 거죠. 여태까지 평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가점을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한 병만 제한다. 그러니까 만약 100점 2개면 여기서 최고 점수가 100점이 한 명이면 100점을 우리가 제하는데 100점이 2개면 바로 100점 하나만 제한다는 거죠. 하나만 내버린다. 이것이 보통 스포츠 같은 데서 체조 같은 데서 우리가 점수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점이 5점 또는 10점이면 이것은 면접 정의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점을 정한다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험 가점을 위한 합격 인원은 최종 합격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다 보면 최종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한 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최종 면접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보온 가점을 받지 않는 인원을 우선한다. 근데 제가 이 점수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뜻 생각나고 그리고 모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를 평균 정하는 것이 평균 구하는 게 이것이 그지 쉽지 않죠.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점수를 보니까 면접관이 5명인데 그 중에서 바로 가장 큰 점수 작은 점수를 빼면 면접관이 3명이다. 3명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3으로 나눈 건데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어떤 보험 가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눌 바에는 그냥 총점 갖고 따지자. 총점 갖고 따지자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보험 가점은 다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보험 가점도 총점에 따른 보험 가점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 바라요. 따라서 이제 점수를 계산해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입학주에서 보다시피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한 거죠. 그리고 평균 점수를 간 다음에 보험 가점을 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이제 이 1번은 가장 높은 점수를 제하는 겁니다. 이걸 제하는 거죠. 100점이 있더라도 한 명만 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점수 제하고 가장 낮은 점수 제하고 이렇게. 자, 3번도. 근데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어차피 지금 4명을 합격해야 될 텐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점수가 너무 적죠. 이거는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구태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4번. 번은 이제, 수험번호 4번은 요거 이제 100점 지우고 요거 75점 지우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보온 가점을 가진 사람은 이제 특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있다는 건데 보온 가점 점수가 낮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보험 가점이 지금 이 한 명뿐이 들어갈 수 없잖아. 이게 네 명 중 물론 이제 보험 가점을 안 받고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가점을 받는 사람 점수가 좀 낮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서 보험 가점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걸 본다면 어차피 한 명뿐이 못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워낙 높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또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이 이제 보험 가점을 받은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면 얘도 이제 100점을 주고
75점 주는 거죠. 이것도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는 것이 아까보다 점수가 좀 낮아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점수 낮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95점 주고 75점 주면 별로 남는 게 없죠.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100점 지우고 70점 지우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보험 가점을 받은 이 사람도 이제 안 될 거란 얘기죠.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밀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보면 똑같이 여서 100점 주고 90점 지운다. 자,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순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 4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고 순위도 문제잖아. 순위를 구하는 과정 보면 이래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 세 개죠. 세 개에 대한 합. 우리가 물론 아까 세 개의 합이 아니라 평균인데 어차피 우리가 보험 가점을 나중에 더한다면 그리고 보험 가점은 다 해결됐죠. 이 사람만 우리가 합격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평균 구할 필요 없이 합만 구하면 돼. 합도 이렇게 90에 95, 100이기 때문에 우린 90에 3배 하면 270에다가 여기다 10과 5를 더하는 거죠. 270에다가 280, 285, 총점 285다. 이것도 우리가 그지 총점을 구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할 필요 없다 했죠. 자, 요것도 요 3개 더하면 90에 3배 하면 270인데 요건 90에 3배에다가 이것은 10씩 나눠주면 그지 90에 3배 그러니까 270이 되는 거죠. 요것이 5 나눠주고 5 나눠주면 90의 3배잖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는 얼뜻 보다시피 90의 3배가 안 되죠. 여기 80은 90과 85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65가 될 겁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 되면. 왜냐면,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이제 없애버린 거고, 얘도 없애버린 거죠. 그나마 남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90의 3배가 안 되잖아. 여기가 8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돼. 자, 결국 우리가 정한 것은 이제 요건데,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요거 안 정했네요. 그지? 요거 안 했네요. 요거 한다면 이것도 90의 3배에다가, 그 대신 이제 5가 빠지죠. 이것도 265가 되겠네요. 여기 5를 여기다 더하면 90, 90, 85이기 때문에 3927에다가 5를 빠지니까 265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워낙 높죠. 이것은 100에다가 10을 빼니까 300에다가 10을 빼니까 바로 290이 될까 290. 거기다 이제 보험 가점. 보험 가점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이게 세 사람이 우리가 평균한 다음에 5점을 더하느니 지금 평균하지 않고 총점했으니까 여기다 15점을 더하면 되겠죠. 얘도 구한다면 이것이 총점에다 30점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요 보험 가점을 10점 받은 사람은 이 5점 받은 사람의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보험 가점 받은 사람 바로 30% 이내이기 때문에 한 명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점이 이제 300. 평균이 어떻게 보면 평균이 이제 100점을 넘는 거죠. 100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1등. 그 다음 들어가면 이제 보다시피 이 사람이 2등이고 이 사람이 3등이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점수가 똑같거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에 착오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답은 나왔기 때문에 답은 정하는데 여기서 아마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이 없다면 어떤 문제에서 어떤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정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요 사람이 1등이죠. 요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요 사람이 2등. 요 사람이 3등. 그 다음에 요 사람과 요 사람이 공동 4등인데 이 중에서 있는 것, 보기에서 있는 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보면 답이 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 점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계산하는 거, 아까처럼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총점 갖고 간다는 거. 단 보험 가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 가점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나중에 5점이 아니라 여기서 15점을 더하겠죠. 평균에 5점을 더하는 거나 전체 15점을 더하는 게 같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험 가점이 이제 4명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명뿐이 합격할 수 없다면 그 합격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것만 정하면 되지 구태여 다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이제 바로 2번의 1번 문제인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읽어볼 때 좀 정확히 알고 그걸 인지하고 바로 문제로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신입사원 공채라서 2명을 선발 예정인데 한 명은 이제 3년 이상,
한 명은 3년 이하. 그리고 여기는 직무 적합도 테스트와 면접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어떤 선발 기준이 있는 거죠. 100점 만점 시험에서 시험을 우수한 자를 하되 50점 이하 점수 받은 사람 과락, 즉시 불합격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다음에 3명이 A, B, C, D 등급을 받는데 D등급 하나라도 부여된 사람은 과락. 그리고 면접 등급이 A는 33, 22, 11. 예를 들어서 A, B, B는 33, 22, 21 더하니까 77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것이 모두 다 1의 자릿수랑 10의 자릿수가 같기 때문에 점수도 항상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 같아요. 그러니까 10의 자릿수만 구하더라도 답은 나온다는 거야. 1의 자릿수까지 더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점에 관련된 건 직무 연관 자격증 1개당 3개, 최대 6점, 사회봉사 10시간당 1점, 최대 5점. 바로 1의 자리에서 반입한다. 자기소개서 5점, 유공자 5점. 그래서 본다면 여기서 직무 적합도 테스트 점수와 면접 결과 점수를 합한 후 부가점을 추가하여 지원자 총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2명. 2명은 이제 그냥 2명이 아니라 아까 경력자 3년 이상 경력자 1명, 그 이하 1명이죠. 동점자 발생 시는 우선순위는 직무 적합 테스트, 그 다음에 면접 환산 점수, 해당 직종 경력 순을 선호한다. 이것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동점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바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이 문제는 보기와 같이 이제 주어진 조건만 주어졌지 공개 채용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를 지금 안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 3번에 1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 AA 기업 채용의 요건과 보준 지원자의 점수를 알고 있다고 할 때 다음 내용 좀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일단 이 중에서 누가 합격했고 불합격했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맨 처음 우리가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면접 D를 받으면 이것은 이미 탈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합도가 50점 미만인 사람도 탈락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탈락되는 거야. 그리고 우린 크게 3년 이상과 3년 이하로 한 명씩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은 이 두 사람뿐이 없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지원자 CFG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점수를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의 점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주어진 조건에서 점수 환산법을 보면 여기에 70점을 더하고, 그 다음에 ABB는 바로 3, 2죠. 3, 2이기 때문에 이것은 77점이 되는 거. 항상 이 1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랑 같다 했어요. 사회봉사 시간이 28시간이면 반일로 하면 30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10시간당 1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이제 A 지원자 점수예요. 자, 지금 지원자 점수하면 이제 이것이 7, 2, 14, 150점이 되겠네요. 여기 150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점수를 구하는데, 이 사람 점수는 75점이겠죠. 여기 75점. 더하기, 그 다음에 AAC도 보면 이제 331이죠. 지금 331이기 때문에 똑같이 77점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자격증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이건 3점이죠. 3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155점이 됩니까? 그지? 그래서 이 사람보다 5점이 더 높네요. 요것 때문에 5점이 높은 거죠.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직무 적합도 때문에 5점이 높은 거. 그래서 일단 3년 이상자는 바로 이 사람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높고 3년 이상은 경력자가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나머지 3년 이하 경력자 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C를 본다면 90점, 굉장히 높은 90점을 받고, 그 다음에 ABC 바로 3, 2이기 때문에 이건 66점이죠. 66점. 그래서 이것은 156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사람은 이게 8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BBB도 2이기 때문에 이것이 66점입니다. 그리고 직무 자격증 관련이 일이 한 개 있으니까 직무 자격증은 3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회봉사는 이제 20시간 넘고 바로 일자리에서 반일 맞자 두 번뿐이 안 되기 때문에 20시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156점. 그러니까 보니까 얘도 156점, 얘 156점이 똑같네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도 따져본다면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90점 받고, 그 다음에 ACC니까 311이니까 55점이죠, 55점.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은 3개라도 2개뿐이 인정 안 받고 최고 6점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66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면 이것은 바로 151점이겠네요. 151점. 그러니까 151점이니까 아까 156점과 경쟁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이제 이 조건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이게 동점자는 맨 처음에 직무적합도 면접 결과를 우선순위한다 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로 3년 이상에서는 보다시피 이제 지원자 D가 합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하에서는 바로 이 C랑 F가 동점을 받았는데 156점으로 동점을 받았는데, 아까 이제 우선순위를 본다면 직무 적합도 점수 우선, 그 다음에 면접 결과 두 번째죠. 근데 C가 직무 적합도 점수가 90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결국 C가 우리가 그지 채용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력이 3년 이하에서는 C, 그리고 3년 이상에서는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밑에 어떤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구하랬죠.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죠. D가 합격이다, 맞죠? D 합격입니다. 그리고 G는 축하합니다, 전 떨어져서 맞고, C는 지원자 중 과락자가 있네요, 그죠? 아까 과락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50점 이하. 그리고 A는 전 직무 테스트를 5점만 더 받았더라면 합격이었어요. 만약 직무 테스트가 5점을 더 받았으면 이것이 75점이 되는데 75점이 되는 거죠. 75점이 되면 이것이 155점이 돼서 이랑 동점인데, 그렇더라도 최초 우리가 동점 처리자에서 지원자 C는 직무 적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5점만 맞았다면 합격했어요.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그지? 이게 맞습니다. F가 요 점수만 더 높았다면 F가 합격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똑같은 150, 그죠? 아까 요 점수를 초과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초과하지 못해서 점수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번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 좀 슬기롭게 어떻게 풀 건가, 그 전에 사전에 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식의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핵심적인 거를 캐치해 갖고 얼른 계산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참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번의 1번 문제고, 이어서 요 표를 이용한 2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췄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 이제 3번의 2번은 다음과 같은 지원자의 다시 자료에 나타난 합격조를 바탕으로 다음 중 정해진 합격자를 바꾸게 된 지원자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이렇게 HI, JKL 5명이 더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그리고 3년 이하로 나올 겁니다. 아까 3년 이상에서는 이제 누가 됐냐면 D가 됐죠. D가 됐습니다. D가 되고, D가 됐을 때 점수가 155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이하에서는 C가 됐죠. C가 됐습니다. C 점수는 이것이 156점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3년 이상이 이렇게 3명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거 말고 3명이네요. 이 3명은 이제 3년 이상인 155점과 비교하고, 나머지는 3년 이하는 이렇게 2명인데 3번과 5번이죠. 5번 바로 이것은 3년 이하는 이 사람 바로 156점과 비교하면 돼요. 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이게 답이 뭐로 나올 줄 알고 5번부터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1번부터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보면 다음 같죠? 자, 90점이 나오고 90점 더하기 ACD. 근데 이 D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네요. 그죠? 볼 필요 없습니다. A는 불합격. 그 다음에 2번 100점. 100점에다가 BC인가 211이죠. 211이니까 바로 44점뿐이 안 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우수자는 아까 5점이 추가된다 그랬죠. 사회봉사 시간 52시간은 5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이것은 50 바로 154가 돼요. 154는 안 되죠. 아까 155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합격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156점을 넘겨야 돼. 이게 95점. 그 다음에 BBC니까 2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55점뿐이 안 돼. 55점. 그리고 국가유공자니까 5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니까 이것도 155점이 되네요. 155점도 156점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4번. 4번 75점에 바로 AS니까 331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77점이 돼요. 77점. 자, 이것만 하고 더 이상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얘도 155점과 비교해야 될 텐데 이것은 152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답은 5번뿐이 안 남았죠.
5번뿐이 안 남는데 5번에 해본다면 90점, 이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50점을 넘는 걸 봐야 돼. 그것이 90점에 플러스 ABC가 66점이죠. 66점. 그러니까 66점이니까 156점이죠. 156점과 이제 이게 똑같은데 문제 뭐냐면 156점과 똑같으면 동점이 되죠. 동점일 때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것이 직무적합도. 근데 직무적합도도 똑같아. 두 번째는 바로 면접 점수. 면접 점수 똑같죠. 그 다음에 경력이랬어. 얘는 경력 없고 경력 있죠. 경력 있는 것 때문에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된 경우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답은 바꾸게 된 지원자는 바로 경력 3년 이하에서 5번이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로 나와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자, 이것이 3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요리사 신규 채용 공고에 대한 지원자 명단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이제 10명 있고 분야가 있고 경력과 나이 거주자가 있는데 여기엔 4명의 선별 기준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 그리고 C, D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이건 여러분과 이렇게 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과 바로 2단계 2단계 19강을 보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 지금 해결 능력, 문제 처리 능력을 보는 거죠. 그때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 19강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찾아서 듣고 뭐 다 들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이 문제라도 좀 그지 찾고 듣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바로 그 우선 2단계를 들은 사람 위주로 했다고 보고 안 한 사람 만약 그리고 문제풀이 반 기출문제만 본다면 이때 가서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이 공공공사에서 신입사원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사하고 있다. 이 신입사원은 1년 이내 2번 이상의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4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40만원 뭐 그 이상은 이제 자기가 본인 부담하지만 본인 부담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2단계부터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 이름, 그리고 과목 내용도 이것도 뒤에 보면 이번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내면 변화를 통한 거, 그리고 상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략,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교육 비용은 이제 이것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합쳐서 40만 원이 안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정이죠, 일정. 일정에 맞춰서 갖고 이제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인적 관리, 바로 신입사원 교육이기 때문에 인적 관리를 받지만 그보다는 또 일정에 관한 문제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비용에 관한 문제도 되고 일정에 관한 문제도 되고. 근데 전체로 바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문제는 적고 비용과 그리고 시간의 관리 문제는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남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난이도가 1이 될 정도로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조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고, 여기 3월 24일 날 입사한 사람이 바로 회사 지원금 내서 직무 교육을 하려고 한다. 가장 빨리 수강 가능한 교육은 3월 1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24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달 건 안 되겠죠. 4월 달부터 들어야 됩니다. 4월 달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짝수 달이니까 이거겠죠. 이거 4월 달 월 짝수월 셋째 주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혁신 조직 활성화 요것이 4월 달에 듣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듣는 것은 우리가 가장 빨리 들어야 되니까 바로 4월 달에 들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완 페이지 보고서 작성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듣고 들 수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이걸 들으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1단계, 2단계를 들어야 될 때, 1단계는 요거 자기혁신, 두 번째는 이제 완 페이지 보고서 작성. 이건 연 4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맞잖아. 그러니까 3월달 이거 4월달 듣고 4월달 동시에 이게 첫째, 셋째 수요일인데 이것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봤자 35만원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요게 될 겁니다. 답은 4번. 자, 이런 얘기야 뭐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읽어보면 문제만 파악하면 뭐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였고 5번의 1번 문제였고 5번의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영시 24동의 지원신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상사가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내용에 관한 거죠. 내면, 자기 내면부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조직 변화 유도. 그러니까 자기 혁신과 조직 활성화고, 그 다음에 여기 상사 원한 보고서, 이것이 원페이지죠. 원페이지. 원페이지 보고서 작성해서 이게 자기 혁신과 원페이지, 자기 혁신과 원페이지. 그러니까 이 3번이겠네요. 그지? 답이 3번. 뭐 이런 식의 문제만 나면 뭐 좋을 정도로 상당히 쉬운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 나면 함부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영 어렵고 시간이 안 되는 문제는 포기할지 몰라도 의외로 쉽고 간단한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여러분이 한번 합격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5번 문제를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